국민 근심은 아랑곳 없이 나라 빚만 줄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도 바로잡겠습니다. 정부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로 기댈 곳 없는 어르신과 청년의 일자리 예산부터 줄였습니다. 전 정부 중점 정책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6만 개 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사라지면 대상자들은 직접적으로 생계를 위협받게 됩니다. 어제 대통령실 이전에 애초 주장한 496억 원을 초과해 예산 전용을 통해 최소 307억 원을 더 썼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작 어려운 민생 예산은 깎기 바쁘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만 진심인 정부는 민생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반드시 민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맨 처음엔 496억 원으로 책정이 됐지만 벌써 그보다 300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1조니 5천억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요. 이사 비용과 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남동 그 공간을 이제 하나 쓰기로 했는데 그래서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자, 당선 후 열흘 만에 기자회견 자청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공약을 지키겠다며 직접 대통령실 이전 계획을 조목조목 설명했는데요. 당시 문재인 정부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승인받았습니다. 찬반을 떠나서 자기 정부가 판단할 몫입니다.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쓰인 돈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최소 300억 원이 더 들어갔는데요. 대부분 정부 부처의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 썼습니다. 자, 이를테면 국방부입니다. 원래는 지난 2분기에 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되어 있던 30억 원을 대통령실 이전 공사비로 전용, 그러니까 목적을 바꿔서 썼습니다. 용산 청사 주변 환경 정비에 필요하다라는 사유를 적었죠. 자, 그리고 3분기에도 국방부 시설 통합 재배치를 위해서 193억 원 더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다음은 행안부입니다. 이 공무원들의 서울 세종 통근버스 예산에서 남은 3억 원 관저 정비 예산으로 2분기에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3분기에도 관저 리모델링을 위해서 20억 원 추가로 빼놨습니다. 자, 마지막은 경찰청 예산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이 급식비 11억 원을 대통령실 경비단 이전 비용으로 돌렸습니다. 3분기에도 경호부대 이전 비용이 50억 원 정도 더 들 예정인데요. 국민들도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한 예산이기 때문에 496억 원이면 대통령실을 이전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전과 관련한 긴급 소요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추산을 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집행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3분기까지 편성된 추가 비용 다 더하면 총 306억 9,500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변수가 또 등장할지 모를 일이죠. 민주당은 애초에 비용 추산 자체가 주먹구구식이었던 거 아니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저희들 그 당시에는 긴급하게 필요한 비용 그건 118억 원이었습니다. 건물을 지려면 한 2,980억 원이 소요되죠. 한 그 3,0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겠죠. 그 건물 어떤 형태로 지하 시설 같은 경우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리고 몇 층으로 할 것인지. 또 시작부터 이전 비용을 고의적으로 축소했던 의혹이 있다며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했던 사안인 만큼 새로 등장한 변수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 여당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관련 부처들을 모아서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미리 한번 사전적으로 다 모으셔서 또 추가적인 비용 재원을 좀 확인을 해서 좀 미리 좀 밝히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